예, 프로그래밍 수업 6번째 수업 시작할게요. 2주 만에 수업을 하는 건데 오늘은 이제 통계 처리에 대한 걸 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데이터 읽고 처리하는 거, 가공하는 거에 대해서 했으면 이제 읽은 데이터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어떤 값을 가지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 처리할 필요 있고 통계 처리 아주 중요한 그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이 파이썬에서 이제 그럼 통계 처리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 수업에서 할 건 이제 주로 뭐 평균, 중간값, 분산 같은 이제 기본 통계 값이랑 그다음에 상관 분석, 회귀 분석까지 이제 할 텐데 이제 주로 넘파이 우리 많이 썼던 넘파이 라이브러리 있죠. 그걸 이용해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분석은 사이파이라고 하는 이제 통계 전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통계 전문 라이브러리 패키지죠. 통계 전문 패키지가 있어서 이 사이파이를 이용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패키지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특히 뭐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파이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한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얻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값부터 해보죠.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값이 이제 평균이랑 미디안이겠죠. 평균이랑 미디안이고 이제 평균은 미디안은 이제 중앙값, 그렇죠? 중앙값이고 평균 같은 경우에 뭐 다 알고 있죠. 평균이라는 거는 어떤 샘플이 있을 때 그 샘플들의 말 그대로 평균이 얼마냐, 그렇죠? x라는 값이 있을 때 x라는 값들을 다 더했을 때, 그렇죠? 그거를 n으로 나눈 거, 그렇죠? 이게 이제 평균이 될 거예요. 이제 뭐 모집단이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 뭐 모집단, 뭐 표본 집단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알면 좋긴 한데 이 수업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꼭 권장을 하고 싶은 거는 기회가 된다면 꼭 통계 수업을 듣는 거를 꼭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권장하고 싶고 이제 뭐 모집단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는 대부분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표본 집단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모집단 같은 경우에 평균이 이런 식으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이란 개념인데 중앙값은 이제 중앙번째 있는 값이에요. 말 그대로 중앙번째 있는 값. 중앙번째 있는 값이고 예를 들어서 101개 데이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중앙번째 값이 이제 51번째 데이터가 중앙값이겠죠. 중앙번째 항이겠죠. 그러면 그 51번째 항이 가지는 값이 얼마냐, 51번째 값이 가지는 값이 얼마냐, 이게 이제 중앙값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중앙값이 두 개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개다 그러면 이제 중앙이 49번도 50번도 중앙이고 51번도 중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짝수개인 경우는 두 개의 가운데 값을, 두 개의 평균값을 중앙값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말하고 이 중앙값이랑 평균값이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값인데 51번째 항에 해당하는 값이 101개 자료가 있을 때 이 101개 자료의 합의 평균이나 혹은 이 51번째에 해당하는 값이나 사실은 거의 비슷한 값이 될 경우가 많긴 한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앙값이랑 평균값이 아주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자료가 편향돼 있다,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쏠려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평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100개가 있으면 100개 자료가 있다 라고 하면 이 100개 자료 하나하나가 전부 1%의 영향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1%의 영향력을 갖는데 만약에 마지막 100번째 값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그 100번째 값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100번째 값이 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값은 그 만에 해당하는 값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에 반해서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값이 만이든 천이든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면 51번째 값이고 50번째랑 51번째 값의 평균이고 이 50번째랑 51번째 값은 각각 50이랑 51의 값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은 흔히 말했을 때 극단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고 이 극단값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일반적으로 자료가 편향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값이 엄청나게 크다 혹은 작은 값이 엄청나게 작다 이런 의미의 편향돼 있다라는 게 이런 경우에 이제 편향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민이랑 미디안의 경우 이제 민이 더 크다라는 거 이제 오른쪽을 편향돼 있다. 뭐 반대로 민이 더 작은 경우는 이제 왼쪽으로 편향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뭐 분포가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를 띄게 될 텐데 이 정규 분포가 이쪽 값이 만약에 크다, 이쪽 값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평균은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미디안은 그대로 가만히 있죠. 그래서 평균이 이쪽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오른쪽으로 평균이 편향돼 있다. 그렇죠? 편향돼 있는 거죠. 값이 약간 이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값이 이쪽으로 미안해요. 값이 손으로 하고 있네. 이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데이터들이 이쪽 값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편향돼 있다. 반대인 경우는 이제 여기가 높겠죠. 여기가 높으니까 평균이 이쪽에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편향돼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는 그냥 통계적인 것들을 좀 풀어주는 거고, 사실 이번 수업에서 할 내용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인 얘기들을 조금 하는 거고, 예. 그렇고 이제 각각 구하는 거는 MP min, MP median, 그러니까 num파이로 계산을 하는 거죠.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클리어. 그래서 해보면 뭐 a라는 값을 우리가 mp.a 40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이제 min을 한다. 그러면 mp.min의 a 이렇게 하면 바로 프린트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x는 이렇게 하면 x의 값이 정해지죠. 이런 식으로 되고, 미디안도 구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미디안 a 똑같은 값을 가져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뭐 편향된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a에 뭐 구하려면 우리 마지막 값을 좀 큰 값으로 바꿔봅시다. 이것을 200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랬을 경우에 x로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프린트 합시다. 하면 19.5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오게 되죠. 그에 반해서 미디안을 구했을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오른쪽으로 편향돼 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얘를 프린트 해보면 200이라는 값이 크죠. 그렇죠? 200이라는 값으로 내서 오른쪽 방향, 분포의 오른쪽 방향이 편향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죠. 다 아는 개념일 거고, 이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차의 뭐 제곱의 평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고, 이 표준 편차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몰려 있냐 이런 개념이에요. 다시 좀 펜을 쓰면 결국은 이런 지울게요. 너무 못 그려서 다시. 일단은 우리가 분포, 정규분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규분포가 이렇게 가운데 몰려있게 되는데, 그 몰려있는 정도가 얼마나 몰려있냐 이 얘기예요. 결국은 이 얘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몰려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이거보다 넓게 이렇게 퍼져있는 값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요 뾰족하게 나온 이 함수가 이 널쩍하게 나온 이 함수의 경우보다 훨씬 몰려 있는 거죠. 평균에. 여기가 평균값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요 그림이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 말하자면 분포, 확률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 히스토그램에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랬을 때 이게 평균에 훨씬 몰려 있는 거죠. 이 경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낮은 값을 보이고, 이 경우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큰 값을 보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준 편차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모여 있는가를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가, 모여 있는가가 아니죠.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값이 크면 퍼져 있다. 평균에서부터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고, 구하는 거는 mp.std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mp.std 이렇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를 주려면 평균에 모여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있었던 요거를 원래 값대로 39로 되돌려 볼게요. 그리고 나서 하면 훨씬 낮은 표준 편차. 이 경우에 이제 훨씬 몰려 있는 거죠. 200이 밖으로 퍼져 있는 거니까, 그죠? 훨씬 몰려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훨씬 낮은 표준 편차를 보인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끊기 좀 짧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기 이런 식으로 갈게요.